3살 버릇 여든 간다. 나무는 어려서 바로 잡아야 한다. 먼 옛날부터 21세기를 지나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영유아기의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이 시기의 바른 교육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곧게 세워진 한 사람이 모여 세상의 미래가 이어지기 때문에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인생의 나무를 바로 잡아주는 길잡이들, 그 중심에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쁜 부모를 대신해 일과 중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어린이집 선생님. 대한민국 30만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30만 보육교사. 이들의 하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기본적인 업무만으로도 극한 직업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최소 30번 이상, 1년이면 무려 11,000번의 기저귀를 갈아야 하고 하루 20회 이상 분유를 수유하거나 5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부모와 떨어져 있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돌봄도 중요합니다. 한 아이당 30분 이상 안아주어야 하고 하루 2시간 이상 바깥놀이를 해주어야 하며 하루 1시간 이상 낮잠을 재워야 하고 1시간 이상 교육적 활동을 해야 합니다. 매일 동화책을 읽어주고 매시간 사랑한다고 말하고 순간순간 감탄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아이들과 하루를 보냅니다. 대한민국 30만 보육교사들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저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난 후 보육교사들에게는 또 다른 일과가 시작됩니다. 96가지의 행정서류와 각종 보고서들과 한바탕 문서전쟁을 치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신 아이들의 하루가 어땠는지, 무얼 먹었는지,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기분은 좋았는지 나빴는지 아이들의 일상에 대해 알려주어야 하고 아이들의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상담해야 합니다. 보육교사들은 자신이 아닌 오직 아이들을 위해 기본 생활도 몸관리 유지도 해나가야 합니다. 손톱은 언제나 짧게 유지해야 하고 핸드크림이나 손에 바르는 화장품은 지양해야 합니다. 반지나 목걸이, 귀걸이와 같은 장신구도 착용을 피해야 합니다. 머리는 묶거나 수건을 착용하기를 권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어머니들의 손과 같은 거친 손이 보육교사들의 손입니다. 식사시간 평균 11.1분, 개인 청결시간 5.5분, 휴게시간 3.6분. 만약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가 있으면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는 보육교사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직업의식 하나만을 강조하며 보육교사들의 혹독한 일과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이들은 한 영혼을 움직이는 지렛대이며 한 아이의 생활을 책임지고 사랑을 주는 많은 아이들의 첫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무 환경의 개념은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전반, 즉 보수 이외의 근무 조건이나 업무 수행, 각종 시설, 휴식 시간, 휴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근무 환경은 업무 효율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많은 기업들이 근무 환경 조성에 비용과 정성을 들이고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주요 일과가 놀이라면 보육교사의 주요 일과는 보육입니다. 보육교사에게 일터, 즉 어린이집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공간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은 어떨까요? 이들의 근무 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 업무 전문성 지원 환경으로 구분됩니다. 물리적 환경에는 교실의 크기와 교실의 환경, 교사 휴게실, 교사 업무용 컴퓨터 여부 등이 있습니다. 인적 환경에는 아동 집단의 크기와 교사 대 아동의 비율, 원장 및 보육교사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보수교육 및 훈련 정도, 급여 수준 등이 있으며 업무 전문성 지원 환경은 보육교사의 직무 수행 능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말합니다.
그동안 보육교사의 물리적 근무 환경은 지금까지 영유아와 함께 해야 하는 특수한 직업인으로서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근무 환경은 달라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보육부터 각종 행정 업무까지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보육교사들에게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인 컴퓨터 등의 장비가 갖춰진 사무공간과 휴식을 고려한 휴게실 및 복지시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육교사를 위한 물리적 근무 환경. 현실은 각박하기만 합니다. 휴식 공간에 대한 조사 결과, 교사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 휴식 공간이 없다, 다른 공간과 함께 사용한다 라는 응답이 대다수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연히 독립휴게실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극히 소수이겠죠. 또한 교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에도 자료실이나 교재실, 학교실에 교사 책상을 두는 경우 옥상 쉼터, 컴퓨터 자리 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그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다는 응답과 없다는 응답이 비슷했습니다. 북유럽의 스웨덴입니다.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입니다. 스웨덴은 1987년부터 종일제 보육시설이나 레저타임 센터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도 직업안전 및 건강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보육교사의 책상과 의자는 성인의 신장에 맞추어야 하고, 탈의실과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 교사 전용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샤워장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를 위한 근무 환경이 보육의 질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반영한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보육교사를 위한 물리적 근무 환경에 대한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보육교사를 위한 공간이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인지도 모릅니다. 어린이집 설치 운영 길라잡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육 정원 21명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보육교사를 위한 시설로 제시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의 평가지표는 보육교사를 위한 공간에 대해 영유아 활동 공간이 아닌 실내 공간에 교사 휴식을 위한 탁자나 의자, 쿠션 등이 있으면 교사를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평정되고 있습니다. 조리실 옆 한 평도 되지 않는 빈 공간에 책상과 의자를 갖다 놓으면 교사 휴게실로 인정해주겠다는 식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본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먼저 보육교사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마련을 위해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고, 시설 규모에 따라 교사용 휴식 공간과 수납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육 관련 규정에서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에 대한 시설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육교사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은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은 아이들 보육질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 보육교사를 위한 근무 환경이 개선되는 날까지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